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열은 치열이니까 올해 여름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건강한 활동로 더위를 날려보자고요. 이번 주도 바로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하이로코리아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355억 원이네요. 바로 다다다다다다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공시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이고, 이 계약은 여러 차례 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최초 공시부터 봐보면 하이로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문유건 대표가 가지고 있는 하이로코리아 주식 15만 5천 주와 하이록단조가 가지고 있는 하이로코리아 주식 82만 5,940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차입할 수 있는 금액에 설정해둔 것입니다. 주체인 채무자를 보면 하이로코리아의 관계사인 하이록단조의 차입을 위해서 설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자금을 빌려주게 되는 곳은 IBK기업은행입니다. 또한 기한이 도래되거나 이익이 상실되면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당시 하이로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문유건 대표의 지분이 1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담보권이 행사되면 채권자인 IBK기업은행이 담보로 제공된 이 주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게 되면 문유건 대표의 주식수가 이렇게 감소되니 하이로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2대 주주가 14.59%보다 지분이 높으니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대 주주의 변경을 수반한 담보 제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시인 것입니다. 채무자인 하이록단조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채무자인 하이록단조의 지분 중 90%는 하이로코리아 최대 주주인 문유건 대표님이 가지고 계셨군요. 참고로 나머지 10%는 하이록코리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록단조는 19년도에 순이익이 났지만 이익 규모는 적고 완전 자본 잠식이었네요. 따라서 비상장사인 하이록단조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한 것이겠죠. 이후에 이 계약은 정정되었는데 문유건 대표님이 추가로 하이록코리아 보통주 17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하이록단조가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증액했었네요. 따라서 두 건의 담보권이 실행된다면 하이로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문유건 대표님의 지분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어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정된 공시를 보면 담보권을 제공한 첫 번째 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1년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시를 봐보면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문혜숙 씨가 장내 매수를 했기에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수량이 늘어난 것이 보이고, 5%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베어링 자산운용이 주식수를 확대하여 1% 변동이 생겼기에 발생된 의무공시도 있고, 다른 5% 이상 주주인 피델리티에서도 지분을 확대한 것을 알 수 있네요. 감사보고서도 보이는데요. 하이로코리아는 거래 소태출 규정과 관련되어 재무 손익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지난해 대비 종속회사가 한 곳 줄었음을 알 수 있네요. 왜 종속회사가 줄었는지는 이따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 공시를 보면 주총 시 다뤘던 안건 중에 정관 변경 안건이 보이네요. 당시 정관 변경 안건을 살펴보면 자금 조달과 관련되어 한도를 증액하거나 사업상의 이유로 변경했다기보다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도 기업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종종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배당 공시도 볼 수 있는데 자기 주식을 제외한 보통주 1주당 500원의 배당을 지급했군요. 하이로코리아는 주당 순이익의 증감에 상관없이 매년 500원씩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배당을 챙길 수 있는 스몰캡이겠군요. 또한 신탁해지 결과 보고서 공시도 있는데 하이로코리아가 그동안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100억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100억어치나 취득하다니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채널의 다른 기업들의 신탁 규모 중 가장 크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러한 신탁을 체결한 공시가 있죠. 위탁투자 중개업자인 대신증권과 6개월 동안 100억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계약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번 하이로코리아의 신탁 계약은 계약 규모도 눈에 띄지만 이전까지는 자기 주식이 없었다는 것이 더 눈에 띄는군요. 각 기업들은 보유한 자기 주식을 여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각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하듯이 자기 주식의 취득도 때로는 투자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꽤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30% 이상 실적 변화 공시가 있네요. 지난해 매출이 소폭 감소되었으나 영업이익은 소폭 개선되었군요. 그러나 순이익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영업외 손실 때문이겠죠. 회사는 이러한 영업외 손실의 이유를 환율 하락으로 인한 금융 원가의 증가, 그리고 종속회사 지분 매각에 따른 기타 자산 처분 손실의 증가로 들었네요. 앞서 감사보고서에서 하이록코리아의 종속회사가 하나 줄었음을 봤었죠. 역시 종속회사의 지분을 매각했었나 보군요. 이 부분 이따가 보고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베어링 자산운용은 이때부터 계속 지분을 확대했고 특수관계인인 문혜숙 씨도 이때부터 계속 지분을 늘렸습니다. 반면 엔베스커는 전량 엑시트했고 캐니도 투자금을 일부 회수했군요. 자, 공시로 살펴본 최근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는데요. 이쯤까지 보고 가장 최근인 1분기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릭, 하이록코리아는 197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하이록 또한 역사가 오래된 스몰캡 기업이네요. 최초 사명은 협동금속으로 설립되었으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상호 변경을 하여 2000년에 하이록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했군요. 소재지는 부산에 위치해 있고 코스닥 시장으로의 상장은 1989년 12월 9일에 했습니다. 상장 역사가 또한 오래되었군요. 종속회사를 보면 총 4곳이 있고 규모가 크지는 않은 기업들이네요. 부산에 있는 협동사는 열처리 기술 확보를 위해 편입되었고 나머지는 하이록의 해외 판매법인들입니다. 각각의 지분율은 이렇죠. 그리고 앞서 작년 대비 종속회사가 하나 줄었던 것을 봤었는데 하이록코리아가 협동전공의 지분을 처분했었네요. 협동전공은 하이록 제품의 중요한 핵심 부품에 기술 확보를 위해 편입했던 기업입니다. 하이록코리아는 협동전공의 지분을 협동전공에게 매매했습니다. 따라서 협동전공의 자기 주식이 그만큼 증가했죠. 협동전공 또한 하이록코리아 최대 주주 일가의 소유로 보이니 종속회사 연결 제외로 인한 기술 문제 걱정은 없어 보이네요. 하이록코리아는 협동전공 주식을 협동전공에게 매매하였으므로 이러한 자산을 취득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영업권의 감소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30% 손익변동 공시에서 나온 사유처럼 종속회사인 협동전공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 현금성 자산은 증가하게 되었지만 기타 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되어 영업외 손실이 컸으므로 증가한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감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록코리아는 한 개의 종속회사가 연결 제외되어 현재 4곳의 종속기업이 있고 한 곳의 관계기업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현재 완전 자본 잠식인 하이록단조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문유건 대표님의 하이록코리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죠. 이제 총 주식수를 봐보면 총 주식은 보통주로만 1361만 3232주가 있고 이 중 75만 7182주는 자기 주식입니다. 100억 규모의 신탁계약 체결로 자기 주식의 증가도 좋지만 이전까지는 자기 주식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제 지분율을 봐보면 최대 주주는 문유건 대표님이시고 다른 대표님이신 문창환 대표님의 지분은 적군요. 2대 주주는 문영훈 회장님입니다. 모두 같은 성씨의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보아 같은 일가이겠죠. 보시면 2대 주주인 문영훈 회장님이 설립자이시고 현재 대표이신 두 분은 문영훈 회장님의 자제분입니다. 문영훈 회장님이 아직도 상근직으로 있는 것은 눈에 띄네요. 현재 2대 주주이신 문영훈 회장님의 연세가 많으시므로 앞으로 차차 문영훈 회장님의 주식을 어떻게 할지 지켜본다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현재 하이록단조의 82만 5940주 전부와 문유건 대표님의 지분 중 189만 5000주는 하이록단조의 차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죠. 이렇게 하이록코리아는 최대 주주인 문씨 일가의 지배력이 단단하네요. 이렇게 넉넉한 지분인데도 최근 추가로 자기 주식을 6%가량 취득했으니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메인은 아닌 것 같아서 최근 신탁으로 인한 지분 취득은 더 좋다고 생각되네요. 하이록코리아는 유통주식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5% 이상 주주로 이렇게 3곳이 있고 이렇게 2곳은 지분을 확대하고 있음을 봤었죠. 이번에는 자본 근변동 사항을 봐보겠습니다. 물론 과거치를 생략해두었겠지만 깔끔하네요. 최근 이렇다 할 자금 조달도 없었나 보군요. 역시 미상환 매자님도 없습니다. 이미 꽤 오래전부터 자금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네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봐보겠습니다. 연결로 볼게요. 먼저 현금성 자산으로 단기 금융상품을 취득한 것 같군요. 과거 이력을 보건대 하이록의 단기 금융상품은 대부분 예금과 예금 증서로 있겠네요. 매출 채권도 증가했는데 매출 대비 회전율이 감소했고 매출 채권의 손상이 꽤 있는 사업 운영도 이어지고 있네요. 채권이 실제 자금 유입으로의 회수는 엄청 좋은 편은 아니네요. 재고 자산도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전기 대비 제품 원재료의 손실 증가도 보입니다. 따라서 전기 대비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되었겠죠. 이렇게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등 사업적인 변화가 있지만 하이록코리아는 그것보다 유동자산이 상당히 많은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시총 대비 유동자산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군요. 부채를 봐보면 부채 총계는 자산 총계에 비해 상당히 작습니다. 그마저도 1분기 작성 기준인 3월 말 당시에 미지급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죠. 자산도 많고 지분도 꽉 잡고 있으니 매년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나 보네요. 작년 11월, 12월에 진행된 자기 주식 취득으로 인해 차감 항목인 자본 조정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죠. 하이로코리아는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이 상당히 넉넉한 기업입니다. 현 시점에서 재무적인 리스크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그러면 사업상의 이익은 어떤지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봐볼까요? 작년 동분기 대비 매출, 영익, 순익 모두 소폭 감소했군요. 종속회사이던 협동전공이 지난 4분기에 제외되었으니 이번 1분기는 협동전공의 실적이 더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외된 협동전공의 분기 실적은 보통 이랬었네요. 영업이익률은 10%가량 나오는 구조인 것을 알 수 있네요. 괜찮은 마진을 가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또한 금융수익의 감소로 지난 동분기 대비 순이익의 감소는 좀 있는데 하이로코리아의 금융수익은 이자 수익과 외환 차익이 주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자 수익보다는 외환 차익의 영향으로 이번 분기에 금융수익이 감소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잠시 종속회사들의 상황을 보면 중국, 유럽 법인은 손익이 좋아졌고 이 중 가장 큰 종속법인인 미국 쪽은 감소되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록의 해외 판매법인인 종속기업들의 과거 실적을 보면 해외 판매법인들은 그렇게 의미를 가질 만한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으나 중국 법인 쪽의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연결 기준 분기 실적 변화를 봐보면 먼저 4분기에 종속회사 제외로 인해 기타 손실, 즉 영업에 손실이 발생되어 순손실이던 것이 보이고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꺾였지만 이익이 났었군요. 꾸준히 사업상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니 이 점이 좋네요. 자산이 많은 기업이고 꾸준히 자산을 불려가는 기업입니다. 실적 악화에도 꾸준히 영업이익률 10%대를 유지해줬고 분기 실적으로 보면 이제는 회복해가는 모습 같네요. 재무에 이어 손익도 안정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연간 실적 변화도 한번 봐보죠. 하이로코리아는 과거에 대단했었네요.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이 20% 수준이었군요. 좀 더 과거의 실적을 봐보면 하이로코리아가 견고한 성장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에서 25% 수준이었으니 참 대단했군요. 이렇게 큰 폭의 성장을 이뤄왔던 하이로코리아가 특히 18년부터 크게 꺾이며 실적 규모가 쪼그라드는 것이네요. 하이록이 영위하는 사업이 침체기를 겪은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쌓는 구조니 참 안정적이고 또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실적에서 바닥을 찍고 아주 소폭이지만 최근 회복세 조짐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사업을 살펴보고 산업 전망을 봐야 하겠군요. 이제 사업을 봐보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는 개장용 피팅 밸브 사업을 합니다. 조선해양 플랜트, 반도체 클린룸, 원자력 화력 발전, 석유화학 가스 플랜트에 산업용 플랜트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장치 산업을 하는 곳이라면 안 쓰이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개장용 피팅 밸브는 필수 부품으로 사용되죠. 매출 비중을 보면 용도별로 있는 피팅 제품이 38%, 밸브 제품이 39%, 모듈 품목이 22%를 차지하는데 이는 15에서 17년대의 매출 비중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의 제품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팅 밸브 중에서도 특히 개장용에 집중되었죠. 간혹 뉴스를 보면 배관이 상당히 많은 플랜트 사진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배관들은 용접용 배관이고 따라서 이음새 관련 제품들을 용접용 피팅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용접용 피팅 제품은 성광밴드라는 기업의 주요 제품이죠. 배관이 직선인지 굽혀지는지, 굽혀진다면 각도는 어떤지, 밸브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등에 따라 배관 속의 유체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플랜트 설계에 맞게 이러한 용접용 제품들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로코리아가 하는 개장용 피팅 밸브는 이러한 용접용 배관에 부착되어 각 과정에서 유량, 압력, 온도 등 유체의 흐름을 계측하고 제어하거나 순도를 확인하는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개장용의 크기는 거대한 용접용에 비해 작죠. 개장용 피팅과 밸브들은 보통 이러한 형태로 배관 주변 곳곳에 설치되고 연결돼서 이렇게 계측한 것을 플랜트를 제어할 수 있는 중앙 컨트롤룸에 신호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극한의 환경에 쓰이는 개장용 피팅 밸브 제품들은 내화학성, 초저온성, 고온, 고압 등의 조건을 견딜 수 있어야겠고 미세한 계측까지 해야 하므로 진입장벽은 결코 낮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하이로코리아는 이러한 개장용 피팅 밸브의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좋은 이익률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용접용 피팅 제품을 하는 성관 밴드보다는 같은 개장용 피팅 밸브를 하는 BMT라는 기업이 있으니 비교하여 본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하이록 코리아의 개장용 피팅 밸브들은 특히 석유화학과 해양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이록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전방산업의 동향을 살펴야겠죠.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주는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또 최근 유가의 상승이 이어져 왔으므로 유가로 인한 수입이 크게 차지하는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한 EPC 프로젝트 등 해외 수주 기대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정 후반부에 투입되는 개장용 피팅 밸브 사업을 하는 하이록 코리아의 실적도 터무니있겠지만 점차 개선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하이록 코리아는 현재 재무 상황이 상당히 넉넉하고 긴 침체를 겪고 있어 실적이 쪼그라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익이 나는 사업 구조이므로 꾸준히 이익을 쌓아갈 수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쌓여가는 이익은 지배구조가 단단함으로 배당으로 이어지겠고 또 계속되는 자산의 상승은 기업 가치를 올려갈 수 있겠죠. 또한 전방 산업의 역할로 인해서 실적도 점차 개선되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의 지분 확대 및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등이 움직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러나 전방 산업의 개선이 후방에 투입되는 개장용 산업에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고 전방 산업의 불황은 언제나 리스크로 작용하겠습니다. 하이록이 영위하는 사업 외에는 신사업을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서 향후 또 이러한 전방 산업에 부진이 도래한다면 또 다시 침체를 겪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워낙에 산업 필수품이고 점유율이 높아서 실적 규모가 작아져도 이익이 나는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꾸준히 자산 가치를 반영한 기업 가치는 상승할 수 있어 보이고 여타 기업들처럼 영업외적으로 원자재와 환율에 대한 것도 신경 써야겠지만 역시 그래도 이익이 나는 구조로 생각되네요. 따라서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하이록 코리아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스몰캡 기업이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느덧 7월도 반이 지났네요. 더위에 투자를 이어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시간의 힘은 강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죠.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도 투자를 이어나가기 위해 주말간 충분한 여가 활동으로 체력을 보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없는 주식 투자의 이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